저희는 몇 차례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이 도로공사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그동안 부당해고가 돼서 그 사연도 알리고 그리고 그 부당함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몇 차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아직 그 불법 해고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이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해고의 근거가 됐던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있었던 용역 계약에 아주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사회에 알리고 그 계약이 잘못된 것이면 또 해고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직을 도로공사에도 요청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이렇게 단체로서는 함께 섰고요. 특히 이 자리에는 이 문제를 계속 주관해서 문제를 밝혀오신 신기남 의원님이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이 톨게이트 도로공사 문제의 책임의원으로 활동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주 고참 선배님이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끌고 가고 계시는 신기남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장흥배 팀장님 오셨습니다. 민변의 김성진 민변 민생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조합의 송미혁 위원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톨게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모셨습니다. 저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경과 발언을 신기남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이 저 다음에 말씀해 주실 거고요. 간단하게 오늘 자리에 오게 된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의 이른바 도피아 수의계약의 폐단에 대해서 올해로 3년째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러 가지 비리가 미처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톨게이트 수납원들 그리고 안전순찰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톨게이트 수납원 7,200명과 안전순찰원 800명 등 총 8,000명 용역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은 도로공사를 퇴직한 요즘 유행하는 소위 도피아 사장들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불법 사찰, 급여 갈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해 오셨습니다. 수원, 서산, 매송, 동군포, 송탄, 면천, 마성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신 수납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공사와 도피아 사장들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해고자들은 더욱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해고자를 600명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비리 사실은 도로공사가 재직 중인 직원과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41건, 총 2,029억 원의 계약이 불법 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은 제 다음에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등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든든합니다.
해고자 복직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자세히 설명 좀 주십시오. 네, 지금 신기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불법 계약 문제와 부당 해고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참여연대 그리고 민병과 함께 불법 계약, 불법 해고를 규탄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첫 번째 판넬인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8월 26일에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이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된 규칙에는 공공기관 퇴직자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의 이번 계약을 보니까 이 수의계약이 41건, 계약 금액으로 보면 2029억 원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는 이 해당 수의계약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이고 무효이고 따라서 불법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후에 벌어진 해고는 전혀 그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갖지 못한 불법적인 해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런 불법 계약을 은폐하려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주요 정보를 비공개해서 먹칠을 해서 보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다 지우고 사업자 번호를 요 부분인데 사업자 번호를 수기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냄으로 해서 이게 내용이 뭔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 문서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하는 이런 잘못까지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렇게 조작을 시도했지만 작년 8월 26일에 개정된 계약 사무규칙에 의하면 이 개정 이후에 발급받은 이 공공기관 퇴직자, 이 공공기관의 퇴직자의 그 사업자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해당 계약 41건은 모두 무효 계약이 됩니다. 이분들이 했던 불법 해고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 생겨져 있습니다. 세터민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장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성희롱, 폭행, 급여 편취, 불법 사찰 이런 문제가 도로공사 외주 용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앞에 계신 여러 그 해고자 조합원들이 저희들한테 호소해 온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넬은 이 도공 출신 그 영업소 운영자는 공식적인 수령액 외에도 공동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 영수증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했고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 하이패스 충전 수수료, 수납원 급여 편취 등으로 공식 수령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개 영업소를 선별해서 계산해 본 결과 이 도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이 톨게이트 운영자 1인이 1년 동안 그 올려간 이익은 3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정한 톨게이트만 계약 기간을 연장해줘서 573억 원의 혈세를 지출한 것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수는 특혜성이 있는 연장 계약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업체 부당수익은 연간 1천억 원, 특히 10년간 1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서 검경이 수사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당수익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운영자의 부당수익과 탈루세익을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또한 불법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일체 취소하고 불법 계약으로 발생된 불법 해고자는 즉시 다시 고용되어야야 함을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장무배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장흥대입니다. 저희 단체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한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 저희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가 남는가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 퇴직 후 또는 퇴직 전에 자기가 공기업이 결정해 준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공적인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공적인 재산이 들어간 예산으로 자기 급여를 받아오신 분들이 거기 안에서 취득한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특혜성 계약을 해서 자기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익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안에서 이 계약을 추진하고 승인하고 했던 내부 재직자들은 과연 이로부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엄청난 비리가 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됐는가? 먼저 이런 불법 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당연히 낭비가 됐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뒤에 계시지만은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국가기관 또는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 이런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환수시킬 수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소송법이라는 법안을 여러 시민단체 지지 속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다시 한번 재환기돼서 조속하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서, 비록 공기업이 이 간접고용 방식이니까 직접 사용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상 자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고를 사실상 남발하는 이런 것들도 제도상으로 바로 잡혀야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그런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형사상의 고소 고발권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이 사건이 반드시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네, 다음은 민변의 김성진 민생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우은식 위원장님께서 이 불법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한 번 더 조금 더 알기 쉽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로공사의 수의계약 이 사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도를 넘어서 이제 위법한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퇴직자 챙기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것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이 2014년 8월 26일 개정됐는데, 그 직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그 직전에 수의계약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그 직전에 퇴직 예정자들과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41건에 이르고요. 근데 이 41건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계약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은 국가계약에 들어오는 사람들, 응찰자나 국가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죠. 국가계약법의 ABC인 계약 상대방의 요건, 사업자 등록증을 한 상대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퇴직 직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공무원,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 수의 계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의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업체와의 입찰은 수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1건의 계약 총 2,029억 원에 이르는 계약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위법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을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죠. ABC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자 봐주기를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법률가로서 참 안타깝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송미호 톨게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톨게이트 노동조합 위원장 송미호입니다. 저희는 그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제가 근무한 지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외주업체가 5번이나 변경되었는데 변경될 시점만 되면 외주업체들은 그 저희들 위협을 합니다. 해고된다. 운영자가 바뀌면 누구누구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저희는 고용불안과 해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와서는 저희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겨울 우리 수원조합원들이 9명이 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해고되면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 앞에서 159일이라는 저희 조직이 거의 여성들입니다. 여자들이 159일간 그 추운 한데서 천마철학 농성을 하고도 저희가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하고 저희가 천막을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온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을 찾게 됐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저희가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상급단체가 있지만은 저희 이렇게 절실할 때 상급단체가 저희에게 상급단체 역할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두 분 의원님 덕분에 저희 여기 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해고되신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순경 서산 영업소에 이경순 서산 영업소에서 해고되신 우리 노동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에 근무하는 이경수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열심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저는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저희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또 사연도 많은데 저렇게 짧게 이야기하시네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자. 이게 결국 다 국민들의 재산인데 국민들의 재산이 일부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그런 그 부를 자기 주머니로만 챙기는 이런 사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마다 고용이 불안해서 정말 이 일자리는 자기의 생명과 같고 해고는 죽음으로 내모는 건데 매번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법안 심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정, 용역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이 불안함도 잘 좀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소위 도로공사의 이 관피아들, 도피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실태도 제대로 사회적으로 고발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보도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